이번 주에는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정말 모처럼 굉장히 쏟아졌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위클리 리플 한번 정리를 또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리플 관련 내용들로 이번 한 주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가 트럼프랑 같이 저녁을 먹었다라면서 인증샷을 올렸던 이 사진 하나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 엄청난 기부금을 쏟아 부었죠. 그래서 이게 몇십억 달러짜리 저녁인데 되게 비싼 저녁 잘 먹고 기분 좋게 사진 한 방 남기고 그랬던 상황들, 그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어떤 규제 억압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펼치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소송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XRP 시가총액 주간 차트를 보니까 하프 마스트 플래그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리플의 시총은 5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주 안에 이 패턴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만 분석은 무효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 시총이 1,300억 달러 돌파하면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 여지들을 남기고 있는데 5천억 달러 얘기를 XRP 빠돌이가 아니라 피터 브렌트 같은 일반적인 나름 또 이 네임드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XRP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상당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 부여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1380억 달러 XRP 시총이 뿅 하고 돌파를 하면서 찰스 슈왑을 시총으로서 지금 넘어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까, 그런 약간의 어떤 궁금증으로 번질 수 있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슈왑을 제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은행들 시총 랭킹 15위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런 상황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 사실 리플이 블록체인 시대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전폭적으로 현실화 됐을 때 블록체인 시대의 은행 역할 비슷한 지금의 은행 역할을 블록체인 시대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또 상징성 있는 곳이 리플이다 보니까 또 그런 방향성으로 비즈니스 전략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체 은행들과 비교된 이런 모습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앞서 피터 브렌트가 얘기했던 시총 5천억 달러가 되면은 JP모건에 이어서 2대 은행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블록체인 시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속화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지금 세팅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백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또 기대감을 갖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모크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2025년 초에 RLUSD를 통해서 기업과 사용자가 리플 결제 시스템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고 XRP의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은 더 강화될 것이다. XRP 스테이킹 ETF가 출시되면 생태계에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게 될 것이고 XRP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XRP 현물 ETF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기능까지 있다라면 기관들 입장에서도 더 매력적인 포인트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XRP ETF 출시, 리플 IPO, 소송 종료 등은 종합적으로 XRP의 합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XRP ETF는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되게끔 만들 것이고 IPO는 리플 생태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소송 해결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 해결이겠죠.
특히 리플 사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XRP 현물 ETF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개선으로 XRP 현물 ETF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올해 미국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가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XRP 아니면 솔라나가 우선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 그 뒤에 지금 또 기대 포인트가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S1 신고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 출시하고 싶다라고 S1 증권 신고서를 SEC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이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SEC는 뭔가 크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성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게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 거랑 이더리움 현물 ETF에다가 스테이킹 기능까지 허용하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플러스 여기에 이제 우악스러웠던 게리 겐슬러 취하에서 벌어진 이 소송 이슈,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등을 상대로 한 우악스러운 소송 이슈를 정리해버리는 거. 합의가 될지 아니면 벌금 합의가 될지 아니면은 자체적인 취하가 될지 모르겠는데 방식은 모르겠지만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여론 이슈화 시도는 굉장히 리플랩스 입장에서 작정하고 지금 펼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진짜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리플이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체인링크의 가격 피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디파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무엇보다 RLUSD의 기능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RWA 시대를 앞두고 RWA 테마와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체인링크, 그리고 RWA 시대에 조금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리플, 이 두 회사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조금 더 큰 관점에서는 사실은 시세도 중요하지만 시세보다 더 중요한 이 혁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은 특히나 이 커스터디 기업을 직접 인수하면서 메타코를 비롯해서 2개를 현금 몰빵으로 사버렸죠. 그렇게 또 RWA 시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결제 송금 혁신 플러스 커스터디, 은행의 역할이잖아요. 사실상 돈을 안정적으로 맡기거나 이자 장사를 하거나 그런 모델을 블록체인 버전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디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 사실상의 미래 은행의 모습이 구축되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섹터에서 교환수단, 가치 저장수단, P2P 거래에 적합한 자산으로 XRP,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을 선정했다. 한정된 공급량,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활용성, 검열에 대한 저항성 등이 강점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발표를 또 이번 주에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산 운용사들도 긍정적인 관점을 적극적으로 내보였고, 리플랩스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현실화된 것들 확인이 됐고, 정책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성을 해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한 한 주였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폭적인 시세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리플로드, 1월 말에 XRP는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월 상승 패턴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월 말에 $15는 너무 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5에서 $10 정도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는 우리가 현실화 가능성 타겟 지점으로 약간 이렇게 포인팅 시켜서 바라볼 수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립토불, 대표적인 XRP 빠돌이죠.
XRP는 몇 주 안에 13달러 돌파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20달러 돌파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예상은 엘리엇 파동에 기반을 둔 2017년 이때 7만% 랠리.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파동이 펼쳐진다라면 한 6000% 정도 랠리를 벌이면서 20달러 돌파하고 무려 26달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빡센 전망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가 벌렁벌렁 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리. 리플은 잠재적으로 두 가지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페넌트 추세선 2.05달러, 두 번째로는 페넌트 돌파 지점인 2.5달러. 어디서 진입 기회가 생기든 목표는 10달러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암호화폐 분석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굳이 XRP 빠돌이 수준이 아닌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반가운 지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리씨, XRP는 빠르게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사람들이 10달러에 익숙해지면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건 보수적인 가격이다. 나는 훨씬 더 높게 치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빠돌이다운, 맥시멀리스트다운 이런 멘트. 5달러에서 10달러. 꼭 될 것만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나름 크립토 미디어 중에서 메이저급에 있는 그런 미디어도 XRP 15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1월 6일까지 XRP 일간 차트에서 불플래그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 현재 불플래그 상단 저항인 2.41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건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동반한다. XRP 목표 가격은 현재보다 520% 상승한 15달러라는 걸 코인텔레그래프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그냥 묻지마 폭등 전망과는 또 결이 또 이게 다르잖아요. 조금 더 인상 깊고 재미있게 느껴진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소송 이슈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소송 이슈는 잘 해결은 될 겁니다. 과연 그게 뭐 2월에서 3월이 될지 4월에서 5월이 될지 합의 방식이 될지 SEC의 취하 방식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문제인 거지, 사실 방향성은 정해졌죠. 새로운 SEC 위원장이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를 허용했다라는 소식, 이게 참 의미가 크죠. 중간 항소가 이게 뭐 쉽게 오케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정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먼저 판단을 받고 이게 좀 나눠보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되게 전폭적인 액션을 코인베이스가 취한 건데 이걸 허용을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SEC의 입장은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하위 테스트만 충족되면 법적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코인베이스의 입장, 리플랩스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법적 계약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XRP 매수할 때 거래소랑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참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4년 동안 정말 징글징글하게 만들었던 거 생각하면 쭈꾸미 대가리가 터진 상황이 너무 쌤통으로 느껴지는 건 정말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쟁점이 리플 사건에도 동일한 쟁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부여가 되는 거죠.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리플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만약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법원이 투자 계약에는 반드시 실제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판결이 나와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사실상 소송 종료와 같은 그 정도의 임팩트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항소법원에서 이게 말이 되네라고 해서 한번 다뤄보자 라고 중간 항소를 이례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XRP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가지 기대감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엄청난 폭등,
보여주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긍정적인 호재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또 중장기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현명하고 계획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